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도심에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대구 대기오염 전체 배출량의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기후위기 시대에 시설을 당장 폐쇄하라는 목소리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구 염색공단 내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지난 1987년 준공된 이후 벌써 36년째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 연료는 유연탄. 발전소 내에 있는 보일러 5기를 통해 생산된 증기를 인근 127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구 염색산단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은 80만 톤으로 대구 전체 934만 톤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배출량 역시 대구 총 배출량의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구 주민들은 염색산단에서 나오는 매캐한 냄새로 인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심하다고 발표되는 날은 거의 한 달씩 계속 안 좋음 뜨잖아요. 그럴 때가 이제 눈으로도 보이거든요. 뿌옇고 보이고 이렇게 앞이 산도 안 보이고 염색산단도 뿌옇게 그러면은 진짜 차 타고 갈 때는 이제 이렇게 창문을 열기도 싫죠. 네. 환경단체는 기후 위기 시대에 아직도 도심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이수출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유연탄을 LNG로 바꾸면 미세먼지 감축량은 93.9%, 온실가스 감축량은 44.7%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는 열병합 발전소 연료를 친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 공감하지만 현재 염색산단 이전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단 자체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쯤에야 이전지가 결정되고 이후 실제로 이전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수행이 된다 하더라도 옮기는 데까지 최소한 1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사이에 계속해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가동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이전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 36년째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 기후 위기 시대에 대구시가 유연탄 사용부터 중단할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촌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소멸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귀농 귀촌 사례를 살펴봅니다. 먼저 소개할 곳은 충북 괴산입니다. 괴산군에는 지난 2018년 귀농 귀촌 협의회가 창립했는데요. 무려 5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9년 전 서울 관악구민에서 괴산 군민이 된 오창학 씨의 귀촌길을 HCN 유수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원동에 살다 귀촌한 오창학 씨. 2015년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50대 중반의 충북 괴산군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네네. 예, 양 옆으로 다 산이 있고 앞에가 정남향으로 확 트였거든요. 올해로 정착 9년째, 이제 어엿한 충북 괴산군 문강면 주민입니다. 땅하고 나오는 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완전 친환경이요. 약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는 귀농 귀촌인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오 씨는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동네와 지금 사는 곳이 자매 결연지라 사전 탐색을 해 정보를 모았고 시골살이를 결심한 이후에는 귀농 귀촌학교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귀농학교 수료하고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그 용접 학원이 있어가지고 용접도 수료하고 그리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 100시간을 갖다가 채워야지만 혜택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귀농 교육 먼저 받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맞는 기술 같은 거 있으면 기술도 배우고. 하여튼 배울 수 있는 거는 다 배워와서 오는 게 좋아요. 오창학 씨 같은 귀농 기촌민들이 괴산군에는 적지 않습니다. 괴산군에는 귀농 기촌 협의회가 2018년 만들어져 500여 명의 괴산 정착민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옥성 1위에 현재 47가구가 그 마을에 이제 그 마을이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5가구가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32가구가 이제 그 귀농기촌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괴산군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귀농 기촌을 지원하는 13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골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최근에는 주민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뭐 필요할 때 무언가를 내가 농지가 필요하면 농지를 알아봐 준다든가 집이 필요하면 집을 알아봐 주고 무엇인가를 배우러 가고 싶을 때 어딜 가면 배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잘 알려주고 하는 옆에서 소통하고 이제 그런 이웃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사실 정착률이 가장 높은 것 같더라고요. 서울 관악구민에서 충북 괴산구민이 된 오창학 씨를 만나면서 귀농 기촌이 지역 소멸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귀농 기촌, 기여 기촌, 기산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뒷받침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HCN 뉴스 유수환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수도권에서 귀농과 귀촌에 도전하려는 분도 적지 않은데요. 경기도 고양시에선 지역 특산물 재배가 귀농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전진아 기자입니다. 대기업 생활과 자영업을 거쳐 12년 전 처음 농사를 시작한 차영성 씨. 고양시 일산에서 인생 이모작의 꿈을 이뤘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일산 열무를 선택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차 씨는 겨울철 열무 재배에 성공해 전국 판로에 물꼬를 틀고 귀농귀촌 멘토로도 활동 중입니다. 일산 열무는 잎채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농인이 큰 노하우 없이 단기간에 잎을 키워서 출하할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산 열무 판매를 시작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은 초기 판로 확보에 1등 공신입니다. 농가와 가까운 매장에 지역 특산물을 신선하게 출하해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농 복합 지역인 고양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로컬푸드 직매장 14곳이 운영 중입니다. 안전한 재배 방법과 납품 규정을 교육을 받으시면 누구나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영농을 시작하는 농업인에겐 유용한 판로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일산 열무를 지역 농협에서 공급받는 전문 음식점도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가 직접 일산 열무를 활용한 한식 요리를 만드는데 열무국수와 비빔밥이 대표 메뉴입니다. 유기물 함량이 높은 고양 지역 토양에서 자란 일산 열무의 아삭한 맛을 건강한 음식으로 선보이며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직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와 요리 연구가의 손맛이 더해져가지고 맛이 다른 데에 비해서 독특하다고 설명을 하면은 반응이 좋아가지고 매출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350개 농가가 연간 2만 톤을 생산해 22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산 열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물이 귀농 도전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이색 작물과 새로운 농법으로 도전장을 낸 새내기 귀농인들도 있습니다. 유럽 상추와 열대과일을 키우고 있는 충남 지역 농민들을 SK브로드밴드 송용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학교 직원이었던 강창호 씨. 오랜 직장 생활로 번아웃에 시달리다 2년 전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을 알게 돼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생소한 농법인데다 평생 사무직으로만 일한 터라 1년 동안은 그야말로 맨 땅의 헤딩이었습니다. 강 씨가 손수지은 하우스에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메기와 8종류의 유럽 상추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액 재배 시설과는 달리 메기의 배설물이
상추의 주 영양분이 되는 순환 구조인데 지난해 11월 시범 재배를 거쳐 올해 5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공생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농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또 계속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다. 앞으로는 아산의 자랑인 온천수나 장어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시도할 계획인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과 종합 단지를 만들어 중동과 같은 물 부족 국가로의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온천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해수를 활용해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서 이제 그래서 아쿠아포닉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과 운영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게 일단은 꿈이 있습니다. 김기정 씨는 취미가 직업이 된 귀농인입니다. 집에서 키우던 커피나무에 그늘을 만들어주려고 시작한 바나나에서 구아바와 파파야 등 다양한 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병충해가 없어 손이 덜 가고 기후변화로 난방비 부담은 줄었는데 여전히 높은 희소성 덕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작물들은 저희가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열대 과수는 새롭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성이 점점 늘어갈 텐데, 최근에는 동남아 이주민에게 인기가 높아 없어서 못 팔 정도. 여기에 어린이와 가족 단위 체험객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새로운 이런 작물들을 보여주는 환경적인 것도 보여주고 그 교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체험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이색 작물로 농촌에서 새로운 꿈을 쫓고 있는 새내기 귀농인들. 아직 성공과 실패를 논하긴 이르지만 이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요즘 일부러 시간을 내서 농촌 체험농장을 찾는 분도 많은데요. 경남 통영의 한 체험농장은 귀농한 부부와 관련 학과에 진학한 자녀들의 젊은 감각이 더해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LG 헬로비전 권정수 기자입니다. 바구니 가득 정성껏 딸기를 수확하는 아이들. 현장에서 먹는 딸기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친구들과 발표도 하고 예쁜 공간에서 요리도 배운 뒤 걱정 없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 바로 통영 도산면의 한 농촌에 자리한 체험농장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오감을 활용해서 먹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리고 부모님까지 초대해가지고 요리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딸기를 따보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공간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장의 시작은 귀농이었습니다. 12년여 전 고향 통영에서 딸기 농사를 시작한 강성희 김현우 부부는 현재 18개 하우스에서 딸기와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이제는 품질로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에 자녀들도 농업 계열로 전공을 선택하며 지역에서 희망을 키웠습니다. 농사를 부모님께서 오래 지으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사도 조금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진로가 이제 원예학과로 결정이 됐고 다른 견학을 가서 농장을 살펴보니까 너무 잘 되고 운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농장도 저도 들어가서 같이 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체험농장이 탄생했고 젊은 감각이 더해져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사는 기본, 다양한 체험농장을 운영하다 보니 고단함도 크지만 가족은 큰 힘이었습니다. 아빠는 열심히 농사 이제 재배하는 거에 집중하고 또 우리는 체험, 이제 상품 만드는 이런 거에 집중하고 또 아들은 또 다음에 또 다른 유통, 판매 이런 데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별로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 한계 고심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며 가능성을 보여준 가족은 지금도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으로 인근 고성에서 창업 농업 도전을 앞둔 아들과 모두가 행복한 농업과 체험 농장을 만들기 위한 꿈을 그리는 아버지. 시설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체험할 수 없는 공간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시나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을 좀 좋게 해가지고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딸기를 딸 수 있는 공간을 좀 하는 게 저희 이제 꿈입니다. 가족이 전하는 지역과 농촌의 내일이 체험 농장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낮은 사업 101가지가 폐지되거나 개선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 업무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학교 정책 사업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대상 사업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총 565개 사업 가운데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거나 관행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101가지 사업 중에 25개 사업은 폐지되고 나머지 76개 사업은 운영 절차와 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5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앵커기업 투자협약식과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투자협약 체결에는 경창산업, 대동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이들 기업은 2030년까지 특화단지에 총 1조 1,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화단지 육성 사업의 컨트롤 타워를 맡을 추진단도 본격 운영합니다. 추진단에는 대구시와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모두 17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달성군 보건소가 실법의 인지자극 운동교실을 재개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오는 11월까지 47개 마을 8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인지자극 운동교실은 치매뿐만 아니라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돼 60세 이상 노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주민 스스로 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참여형 주민 건강 리더를 선정해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전례 없는 불황으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내년 예산 수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체의 영향을 받는 수원, 화성, 평택, 이천시 등은 긴축 재정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경기 소식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각종 급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는 물론 대안학교와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급식 재료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소식입니다. 추석 사과로 불리는 장수 홍로 사과의 수확이 대부분 완료되면서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냉해와 긴 장마 등 이상기후로 사과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1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소식입니다. 서울의 6곳이 새 한옥마을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강동구 암서동과 도봉구 방학동, 도봉구 도봉동, 강북구 수유동, 동대문구 제기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입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